자, 유리를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유리를 들고 옵니다. 유리는 팔레트 단위로 들고 오는데요. 판유리 형태로 KCC나 한글래스에서 저희와 같은 가공 공장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공을 해서 고객님께 맞춤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원단을 저희가 사와서 맞춤 양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재단 공정입니다. 판유리를 한 장씩 옮겨와서 시스템에 유리 사이즈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재단이 됩니다. 사이즈 입력에 따라서 판유리 한 장에 여러 장의 유리가 재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볍게 툭툭 치면 재단된 라인에 따라 유리가 잘립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유리를 자르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옮기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유리를 세척대에 옮겨 놓습니다. 두 번째, 세척 공정입니다. 재단된 유리를 세척 기계에 넣게 되면 기계가 앞뒷면을 자동으로 세척을 해줍니다. 이때 판유리가 옮겨졌을 때 묻어있을 이물질이라든가 유리 가루 등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세척실에 들어가게 되면 물과 소를 가지고 세척을 하게 되고 열과 바람을 이용하여 다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습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건조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건조되고 나면은 그 다음 공정인 유리에 이물질이 혹시나 묻어 있는지 한 번 더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빛을 반사시켜서 이물질이나 유리의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요. 품질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는 유리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마크를 직접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마크를 찍게 되면은 그 다음 공정인 감봉을 붙여줍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나뉘어요. 감봉을 종류를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방식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가 복층 유리니까 똑같은 사이즈의 유리 두 장이 연달아 나오겠죠. 레일을 타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척 과정이 끝나면 유리가 자동 레일을 타고 나와서 감봉, 지금 보시는 거는 TPS 감봉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PS 감봉을 붙여주는데 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표면 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TPS라고 불리는 물질을 이렇게 사면으로 전체 다 붙여줍니다. TPS 감봉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감봉의 두께에 따라서 26mm냐 24mm냐 아니면 22mm냐 요게 차이 난다고 했죠. 지금 이제 특이한 점은 뭐든지 이제 자동화 레일을 타고 시스템이 다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빛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유리 특성상 이물질이나 아니면은 유리 자재가 불량이나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형광등을 매번 켜고 그 다음에 빛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감봉이 묻은 유리 한 장, 감봉이 묻지 않은 유리 한 장이 가게 되면 이 유리 두 장을 겹치게 됩니다. 겹치는 과정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삽입이 되면서 이제는 그 두 장이 압착을 해서 유리의 미리수에 맞게끔 두께를 조절을 하는 거죠. 이때 아르곤 가스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감봉이 이제 붙이는 공정이 복층 유리를 만드는 건데 이 기계 안에 압착이 되기도 하면서 요청을 하시면 아르곤 가스가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압착 기계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야 비로소 복층 유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복층 유리가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실링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치오콜이라고 하는데 유리와 유리 사이 끝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링 공정인데 즉 실링 봉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감봉이 있고 이중으로 밀폐하는 작업인 거죠. 유리와 알루미늄에 대한 접착성이 우수한 폴리설파이드라는 액체상 고분자로 실온에서는 고무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치오콜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의 결로도 막아주고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면 외부로 누출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사면을 돌아가면서 실링 작업, 치오콜을 전체를 이제 발라주고요. 근데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모서리 부분에는 사실상 깔끔한 완벽한 실링, 즉 봉인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저희 사람이 인간이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유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가 26T다, 뭐 24T다, 로이 유리다, 불투명 유리다 많이 하는데 유리가 사실상 잘 생각해 보면 창호의 면적이 8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유리를 쓰는가에 따라서 확연하게 단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견적을 받으실 때 유리의 두께라든가 유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확인을 하시지도 않고 그냥 가격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가 어떤 두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게 현명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 샤시 삼촌들은 이처럼 우리가 공사해서 이 공사는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했다 짜잔 요게 아니고 이렇게 샤시 공정 만드는 제작 과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부자재 기타 등등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샤시 삼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